자녀 백신 예약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람은 잊으세요. 알람 확인해서 들어가면 어차피 늦습니다. 진득하게 폰이랑 씨름하고 있을 시간을 먼저 준비하시고요. 앱에 들어갑니다. 내가 백신을 맞으러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감안을 해서 지도에 검색 영역을 확대해 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계속 눌러줍니다. 자녀 백신이 지도에 뜨는 것보다 목록에 먼저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업데이트 10번 누를 때 목록도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오전보단 오후가 유리하고요. 특히 병원 마감 전인 3시 이후부터 5시 사이에 잔여량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목록이나 지도에 뭔가 다른 색깔이 떴다 싶으면 글자를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병원 위치나 백신 종류 이런 거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누른다. 다른 색깔을 누른다. 나는 한글을 모른다. 집중하세요. 그거 읽다가 놓칩니다. 이렇게 하면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세 번째 정도에는 감이 와서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어제 작정하고 1시간 투자해서 결국 자녀 백신 맞았습니다. 소원 성취한 건 좋은데 자고 일어났더니 생각보다 아파요. 백신 맞아도 몸에 쇠붙이는 붙지 않습니다. 매그니토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다른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염으로 패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생일 선물 같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6월 15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였습니다. 아파요. 저는 오프닝을 읽으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힘을 다 썼습니다. 예, 하얗게 불태웠고 남은 시간은 게스트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는데. 몸이 아프네 진짜. 정혜림님, 옹디 백신 접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리님도 빨리 맞으시고요. 0810님, 남편 백신 일요일에 예약해줬어요. 1시간 40분 동안 1초마다 업데이트 버튼 눌렀네요. 이야, 남편 걸 대신. 이야, 손이 좀 빠르신 것 같습니다. 한글을 안 읽으면 됩니다. 바로 누르는 걸로. 1940님, 어제 백신 맞고 회사도 못 가고 있어요. 고열이 심하네요. 위로해 주세요. 열이 많이 나시는군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텐데 아마 한 37점 몇 도 요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38도 넘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4808님, 신랑은 어제 얀센 맞고 왔는데 지금 열이 좀 있네요. 약 먹고 쉬라고 했는데 신랑은 어디서 후기 같은 걸 봤는지 미열에 먹으면 오한 든다고 약을 안 먹고 낑낑거리고만 있네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예, 약 드시라고 해주세요. 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약 꼭 먹으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나마 먹어서 요 정도 아픈 거겠죠? 안 먹었으면 더 많이 아플 뻔했네. 이거 아프면 젊은 거라 그러던데. 그렇게 젊다면은 왜 나는 민방위가 아닌가? 민방위면은 한 번만 맞아도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의 화장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잠깐,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그래요? 이거 좀 물어봐야겠는데? 이런 게 가능한가? 자, 화장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강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강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송계 비대 방대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잠시 누워 있겠습니다. 아니, 너무 정말로 몸이 아프신 거는 그만큼 젊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해, 민방위도 아닌데.
우리는 예. 민방위가 아니라 총도 안 줄걸요. 우리 특히 박광희 작가님.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뭐예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서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 정체성이 중간 정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하고 다른 곳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좀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니까 아예 음료수를 좀 덜 먹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외모로 인해서 어떤 차별 어떤 시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럼 성소수자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보면은 예. 가족 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가족 화장실? 되게 애매한 나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남자아이를 엄마가 혼자 데리고 여행을 할 경우에 보통은 남자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제대로 일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걱정스럽다면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긴 또 이제 시선이 이렇게 큰 애를 여기에 그렇죠. 데리고 왔어 예. 이런 어떤 시선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제 뭐 돌보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간 딸, 그렇습니다. 유치원생 딸과 오랜만에 함께 외출한 아빠.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애우들 그 화장실 같이 안에 뭐 소변기, 양변기, 뭐 손 씻는 세면대 다 있는 그러니까 1인용 화장실 이런 버전이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구분이 없는 것은 약간 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대한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역사 속 화장실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화장실 얘기도 그럼 해야 할 일이 뭐 해야 할 얘기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태까지 좀 과소평가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외국 여행 가면은 화장실이 얼마나 귀한 질,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그 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보고 네. 선진국에서 왔다는 친구들도 깜짝 놀라요. 여기가 화장실이냐?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네.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렇죠. 깨끗하긴 하지. 깨끗하죠. 네. 노래도 나오죠. 저기 그 이 영동 고속도로에 있는 어떤 특정 그 화장실에서는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게임기도 있어요. 왜 그런 짓을? 왜 그런데 돈을 쓰죠? 게임하라고. 게임을 하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 뭐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장실에 대한 인심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역설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를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앞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인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뭐 최근만 하더라도 뭐 최근이라 뭐 2000년 이후에 그런 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왜 군대 있을 때 그 남자들 소변기 거기 사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하나로 튀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 그냥 흐르고 옆으로 물 흐르고 네네네. 그냥 폭포수처럼 물도 잘 안 흐르지 뭐 그냥 트여서 뭐 옆에 보이든 말든 그것도 두 가지 버전이 튀든 말든.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세멘트로 된 버전이 있고 예, 하나는 예. 나중에 이제 쇠로 된 버전이 있었고. 쇠로 된 거는 이제 위에서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놀랄 정도다. 그 이제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는 건데 비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대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외국이 서구권에서 온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깜짝 놀라는 게 저거 어떻게 쓰는 거냐고. 일본하고 한국만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몇 개 있더라고요. 비대랑 또 비대랑 번호키 문화. 뭐요? 번호키. 번호키, 번호키. 번호키. 이게 어떤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왜 이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번호키를 안 쓰고 다 열쇠를 쓰지 않은데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야. 우리나라랑 일본만 번호키 쓰고요. 이게 그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 빼면은 전부다. 일본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정도? 그렇게 빼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열쇠를 쓰죠. 그 기분은 굉장히
뭐랄까 독특한 경험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비데를 썼을 비데를 때 쓰는 거를. 물과 접촉하는 그 기분. 아하. 왜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아침에? 아니 어쨌든 화장실 얘기니까 오늘 문화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화장실 얘기가 왜 도대체 나왔을까? 오전 11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 오후 오후 12시 12시까지의 사이에. 점심시간 앞두고 나왔을까 해서 약간 저희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근데 역사 속에서 이 화장실만큼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타임머신을 태워서 굉장히 낭만적인 19세기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을 때 아마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예. 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예, 그 중에 예. 하나가 저는 화장실 문제라고 예. 볼 수 있을 것만큼 그래서 근대를 정치에서는 뭐 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지만 일상에서는 화장실이 바로 근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우리가 먹으면은 내보내야 하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 인구가 72억으로 봤을 때 이거는 딱 그 제가 그 조사한 그 팩트인데 하루에 전 지구에서 나오는 분뇨량이 750만 톤이래요. 이걸 어떻게 쓰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점심시간 전이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일단 제가 이제 본질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선신 교수님에게 경고 한 장 드리고 왜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식사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더러운 장면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데의 물이 피부에 닿을 때의 감정, 뭐 쾌감, 뭐 이런 말씀 하시면은 그냥 쫓아내는 걸로. 그러면 혼자 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안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 속 화장실 어디부터 한번 가보아야 될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역사 속의 화장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유적으로 밝혀진 화장실은 어디일까? 공중 화장실 아니면 개인 화장실? 그게 이제 공중이든 개인이든 이게 분명히 발견된 화장실이다라고 화장실. 밝혀진 게 14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400년. 그래서 600년부터 640년 사이에 익산에 이제 무왕이 왕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왕궁리인데 거기를 발굴하다가 놀라운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두 채의 공중 화장실을 찾아낸 거예요. 두 채라는 거는 그럼 여성 남성?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채당 4명, 3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의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에 이제 발굴을 할 때 항상 이제 흙을 걷어내면은 이제 그 흙이 나중에 이제 그 썩어서 검은색으로 예.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 흙을 드러냈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1400년 건데요. 1400년 전 건데.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다시 조사를 했더니 뜻밖의 여기서 기생충알이 발견이 된 거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좀 세밀하게 발굴을 했더니 골짜기를 만들어 놨는데 골짜기에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다는 건 이제 진흙을 발라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했던 거죠. 그럼 이게 연못인가? 봤더니 너무 골짜기고 그다음에 하나의 경사로를 놓고 2개의 큰 건물이 놓여 있는 걸 보니까 이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방수 처리가 돼 있고 이게 뭘까 봤더니 바로 화장실이었던 거죠. 야, 그래서 신기하다. 익산 왕궁이에요. 1400년대.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급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방수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주변에 오염이 되지 않고 개울을 따라서 쭉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신경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궁궐 내의 화장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긴 뭐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기원전에도 공중 화장실이 잘 돼 있었으니까.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수 시설도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은 하수 시설은 중국이 먼저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 얘기를 하신 김에 예.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그 변돼지들 있잖아요. 흑돼지. 예. 통시. 흑돼지들. 네. 어? 통시. 그거의 그 기원이 어디냐 일단 오키나와에도 비슷한 그런 또 시스템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오키나와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 류큐 왕국 때. 근데 그거의 기원은 중국 한나라다라고 중국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맞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중국 한나라 이전부터 변을 볼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독사가 와서 물어버리는 거래요. 그 독사가 와서 물어가지고 항상 화장실은 땅에서 어느 정도 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뚝뚝 떨어지면은 밑에서 이제 그 돼지 지나친 자세한 묘사는 지금부터 금기하겠습니다. 밑엔 돼지들이 이제 계시고 예, 변이란 말 쓰지 마시고요. 이 일로 바꿔주세요. 이 일로 바꿔요? 예. 밑에 이제 돼지들이 이제 상주하시고 예.
거기서 나온 그 한자가 집 가자예요. 그 집 가자를 보면 밑에 돼지 돈자에 삿갓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모습을 상용 문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지하에 그렇게 돼지들이 항상 집 지하에 돼지들을 놔두고 왜냐하면 돼지가 독사를 잡아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일 정도는 우리가 편하게 보자라고 해서 저 독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돼지들이 의외로 돼지들이 독사를 잡아먹거든요. 돼지를 키우자 희한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제주도 오키나와에서 또 발견되고 있는 그 시스템이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흰색 돼지가 산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냥 네. 검은색 돼지들이 원래 맞아. 주종이었고 네네. 지금처럼 우리가 돼지하면 흰색 돼지 떠올리는데 그거는 정말 일제시대 이후에 그럼요. 예, 그 만들어진 문화라고. 네. 그리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이전만 하더라도 예. 뭐 다 아시겠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딱 두 가지를 경고했거든요. 택시 절대로 사기치지 말라. 이거 다 영수증 다 끊어줘라. 아, 중국 내부에 그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예, 상대로 두 번째 베이징, 상하이 등등 대도시에는 공중 화장실을 전부 업그레이드 시켜라. 업그레이드.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우리 집 안방보다 좋아요. 그 공공 화장실이. 근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이 중국은 다 개방형 화장실이다. 그렇죠. 서로 다 얼굴 보고 이제 일을 본다. 로마인가요? 기원전 로마가 그랬는데. 그렇죠.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저기 화장실에서 회의도 하고, 예. 뭐 드론, 미팅도 드론. 하고. 그래가지고 예. 냄새가 나니까 아 로마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았어요. 예, 이 정도는 제가 아파서 그런지 이 정도 유머에 웃게 되네요. 괜찮습니다. 아주 예, 괜찮네요. 개방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 중국인들 자기들은 그게 이제 정보 교환의 장소로 생각을 했대요 예전에는. 서로 앉아가지고 뭐 신문에 뭐 난 거 있냐, 어제 어떤 소식이 있냐, 누구 결혼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다른 사료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의외로 이 사마천의 사기 등등등 보면은 자객들이 화장실에 숨어서 암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그 밑에서 예양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가 돼버렸다. 그럼 자객이 찌르는 부위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기가 더 심하네. 아니요, 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천 사기의 이 자객 열전에 예. 예양편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숨어서 암살하려고 했던 거.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정현숙님이 수원에 오시면은요 해우제라는 화장실 박물관이 있는데요. 작지만 참 재밌는 곳이에요. 강추합니다 해주셨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좌변기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네. 예쁘게 됐네요. 몇 번 가봤습니다. 네. 그래요? 네. 평소에 화장실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니 뭐 하도 유명한 박물관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역사도 좀 살펴볼 겸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박범계 화장실 작가님 역사도 이렇게 좀. 당황한 거는 처음 봐. 김미숙님 요즘 휴게소 화장실은 호텔급이더라고요. 은은한 향기까지 나고 눈부셔요 해주셨고 김지혜님 이 시간에 화장실 이야기 괜찮아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네요. 다이어트 되겠어요? 라고 도움이 되는 방송이죠.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화장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찰에서 부르는 화장실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근심을 푸는 곳,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제 기억에 언젠가 광고에서 이 말이 쓰이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젠 다 아시는 이름이죠 이게. 1번 비우소, 2번 해우소, 3번 채우소. 힌트? 그만하소. 그렇게 하면은 힌트가 안 되지. 그렇죠. 네. 해결하소 뭐 이런 뜻인 거죠. 해가 엉엉 우네요. 해가 운다고요? 해우소.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나 문장을 읽는데 무슨 유언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프냐. 정말. 여자친구의 해야를 들으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정선미님, 왜 화장실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을까요? 특히 빨간 휴지 줄까 하얀 휴지 줄까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신 옛날 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이건 일본 요괴 얘기죠. 일본 요괴 얘기죠.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괴담들은 90%가 다 일본 거고요. 금도끼, 은도끼 이건 원래 이소부화고 이소부화가 일본에 갔다가 헤르메스가 산신령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게 그게 금도끼, 은도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푸세식 그 시스템이었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개울 위에 나무 판자를 놓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밑에서 개울에서 요괴가 올라와서 휴지 뭐 할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개울에 놓는 화장실이 예. 사실은 우리나라 사찰의 원형의 어떤 화장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푸세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거를 이제 퇴비로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절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인원이 많고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절이 이제 그 화장실을 지을 때 보면은 이 개울을 끼고 바로 이제 뭔가 큰 일을 본 것들이 떨어지도록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 없애야 돼요. 뭐요? 예.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네. 땡땡은 다 없애야 됩니다. 정말 다들 기억나시죠? 각계전투나 뭐 이런 저기 밖에 훈련 나갔을 때 그 자세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없애야 돼요 다. 자 1192님 이거 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분도. 그 화장실은 아니지만 하이힐의 시초가 귀족들이 큰일을 볼 때 그거를 밟지 않게 위에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좀 잘못 알고 계시구나. 귀족들도 그냥 아무 데서나 앉아서 큰일을 볼 정도로 과거에는 화장실 문화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게 하이힐의 시초가 맞는 건가요? 이거 조금 틀렸는데. 저기 유럽 길바닥에다가 오물들을 너무 이제 많이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오물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리죠 이렇게. 예, 밖에서 또 이제 부어버리고 높은 저기 층에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옷에 안 닿으려고 남자 귀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걸로. 양산도 파라솔도 그래서 나온 그렇습니다. 거고. 예, 위에서 자꾸 하도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니까 참 왜 그랬을까? 아니 말씀 나온 김에 베르사유 궁전은 그 루이 14세가 만든 베르사유 궁전은 건설했을 당시부터 화장실이 없었어요. 궁전에. 네. 궁전에 화장실이 그 큰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도회를 매일 밤 루이 14세가 열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휴대용 그 용기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본 거예요. 클러치백처럼. 그렇지. 화장실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근데 너무 귀찮잖아 이게. 아. 그래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파티를 하고 참석한 그 귀족들이 네. 그냥 잔디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을 본 거예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베르사유 그 관리를 하던 그 관청에서 예. 예의 좀 지키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딱 꽂은 게 에티켓이거든요. 에티켓 지켜라. 그리고 워낙 그 약간 그 냄새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 루이 14세가 오렌지 나무를 1000그룹을 심어라. 베르사유 궁에 지금도 베르사유 궁 가면 오렌지 나무가 많거든요. 어머 이 오렌지 나무는 뭐야 오빠? 이런 배경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볼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하고 상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약간 더럽고 어떻게 따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상식으로는 이걸 어떻게 어떨 방법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수시설 같은 게 워낙 미흡하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면은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워낙에 좀 완벽하게 잘 갖추고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게 다 기원 전이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로마의 어떤 그 유산이나 이런 거를 다 물려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유럽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수시설도 미흡하고. 종교 개혁 이후에 예. 약간 잘못된 믿음이 뭐가 있으냐면 물이 몸에 닿으면은 약간 이 신성하지 못하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욕 같은 건 절대 안 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몸에 쇠붙이가 붙는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목욕하는 문화도 없어져 버리고 왜냐면 목욕탕이라는 그 시스템이 로마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고 뭐 약간 그 이제 청결 위생 개념이 점점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의 영향에 결정적인 어떤 그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던 건 콜레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콜레라가 계속 그 퍼져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퍼져나갈까를 했는데 결국은 하수도의 흐름과 연결되고 거기에 파놓은 운물이나 어떤 물을 먹는 사람들이 질병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분뇨를 따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화장실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 구조 속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는 완전
완전히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으니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김지연님께서는 저희 회사 화장실에는요 해우소 게시판이 있는데요. 화장실 칸 벽에다가 전지를 크게 붙여놓고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건데요. 월급을 올려달라는 얘기밖에 없어서 사장님이 없애버렸어요. 이거 화장실은 해우소 게시판이 아니라 요즘은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안에서 벽에서 볼펜으로 쓰는 거. 네. 그 안에다가 예전에 도서관에 가면은 예. 네. 참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역사 속의 화장실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 로이 14세 얘기 나온 김에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로이 14세가 굉장히 악취가 심한 왕이었어요. 14세가. 14세가. 그 로이 14세가 거의 이제 프랑스 이제 왕정을 말아 드신 분이죠. 이분이 돈 다 펑펑 써가지고 네. 베르사유 궁전 만든다고 해서 잠깐 근데 14세가 태양왕이잖아요. 태양왕이요. 예, 그러니까 절대 왕권을 수립하는 왕인 동시에 냄새도 많이 났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자기가 절대 냄새. 자기가 만든 베르사유 궁에 화장실 일단 안 만들었고 자기는 그 옆에 신하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 매화틀 같은 거 예. 휴대용 그 이제 이제 변기죠. 예. 거기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어. 문제는 이건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로이 14세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가. 왜냐하면 주치의가 돌파리였는데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이 이다. 이에서 온다. 이걸 다 아랫니 위를 다 이 윗니를 뽑자. 그래서 다 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 음식을 삼킨 거예요. 예. 삼키니까 이제 소화불량이 오고 계속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믿음이 뭐였냐면은 몸에 있는 약간 액체를 다 몸으로 빼내야지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일부러 주치의가 로이 14세기에 이제 설사약을 처방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 설사를 계속 처방을 해주니까 그 관장 같은 거네. 관장을 한 거죠. 예. 거의 진물을 왕정 그 진물을 이 매화틀 변기 위에 앉아서 계속 해가지고 가장 냄새가 심한 왕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왕한테 가서 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물론 그 이전도 있었지만 향수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 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요. 뒤에 부분은 청취자분들 걸러서 들으시면 뭘요? 아 왕을 뭐 무슨 일반 시민이 다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슨 향수 판매량이 아니, 들어. 자기도 많이 뿌리고 대신들이 보고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야 어떻게 우리 그냥 절대 왕정의 태양왕 절대적인 왕권의 수호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더러웠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묻히고 다녔대요. 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예. 검색창에서 예. 로이 14세 검색하면은 웃는 모습을 딱 보이는 사진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국 역사로 돌아볼까요? 네, 뭐 예. 한국 궁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분들이 이제 경복궁 답사를 오시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도 없냐고? 경복궁에도 화장실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파리 갔다 오신 분이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성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왕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매우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라는 거 매화틀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매는 이제 큰 거, 그다음에 우는 작은 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매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아이들 변기 같은 그런 통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예. 그걸로 이제 왕의 어떤 볼일을 보도록 했었는데 그것 덕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궁궐에 이제 화장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복궁이 여러 번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문서를 통해서 좀 밝혀보니까 42곳의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69칸 정도 그러니까 69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이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규모를 보니까 제일 큰 규모의 화장실은 수락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락관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있어야 해야 되고 되니까. 그다음에 또 거기 궁녀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거기다 화장실을 좀 크게 배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보면은 내측 외측이라 그래서 안 화장실 바깥 화장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처음에는 위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측은
주로 여성들이 쓰는 공간에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외측은 남성들이 쓰는 공간에 만들어놔서 궁궐에서는 화장실조차도 사실은 남녀 구분을 해서 썼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중립적인 화장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화장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궁궐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지만 예. 한양이라는 도시가 처음에 이제 10만 명을 계획했다가 그게 인원이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네.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화장실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이 당시 이제 자기네들은 1800년대 초반에 소위 말하는 하수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여성들만 좀 쓰는 거고 남자들이나 애들은 그냥 길에서 한쪽 견에서 일을 보고 그게 또랑을 통해서 전부 다 청계천으로 흘러 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왔는데 궁궐 쪽은 괜찮은데 종로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냄새가 그다음에 시선이 어디 둘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양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다리고 있대요. 뭘 기다리냐 그랬더니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와야 이게 조금 쓸려 내려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수세식 변기에 그걸 레버를 누르는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비가 와야 그게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비가 큰 비가 되면은 역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실제로 그래서 한양에서 쓰던 어떤 그 일을 본 곳들은 그 한양 도성 밖에 이제 채소밭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갖다 쓰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다 처리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 선포할 즈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심각하게 비판을 합니다. 도대체 한양은 뭐 하는 데냐. 지금 이게 개울로 다 흘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북촌에서 우물이라고 다 파서 먹는데 거기에 다 이물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이것 때문에 다 병이 나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1896년 조선과 1897년 대한제국이 겉으로 달라진 건 없는데 서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공중 화장실 물론 하수 시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처리를 좀 좀 깨끗하게 해놓은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화장실의 시작은 근대의 시작과 그렇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화장실이 등장을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1908년쯤에 이제 화장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 공중 화장실을 가리키는 이름이 이박식당입니다. 이박식당? 이박사요? 이박식당. 이완용과 박재순의 식당. 약간 비싼 거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아니죠. 공식 명칭이 아니라 그러니까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사람들이 이완용이 미워서 이완용하고 박재순이 을사늑약 체결할 때 도장 먼저 찍었다. 을사오적이다 하니까 여기 그러니까, 와서 식사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박식당이다. 내가 여기서 얘네들 밥 준다. 근데 그 이제 그 분요 조선시대 때 이제 예덕 선생이라고 그렇죠. 그 이제 그 연암 박지원이 쓴 그 약간 풍자 소설인데 예. 거기에 이제 이 분뇨를 퍼가지고 실제 이제 밭에 용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제 파는 그런 그 상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제 예덕 선생이라고 약간 풍자를 한 거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 그 한양 도성에서 이제 분뇨를 수집을 해가지고 뭐 동대문 밖이든지 서대문 밖에 있는 논밭에 갖다 팔는 예덕 선생이 1년에 연봉이 한 30냥 정도 됐대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한양 시내에 있는 주택 한 척이 한 50냥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연봉 그걸 하면은 집 한 채 사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그 비슷한 시스템이 또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이지 유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뇨를 수거해서 이제 논밭에 이제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파는 이게 너무 기업화가 돼버린 거예요. 메이지 유신 초기에 독점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된 직후인 메이지 11년 1875년에 분뇨 취급 규칙이라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규칙을 세웠구나. 딱딱딱 그 가격도 정하고 이거 이상 받지 말라. 근데 이건 정말로 그 메이지 유신 분뇨 취급 규칙에 따르면은 가격을 차별화한다. 가격을 차별화한다? 가장 비싼 것은 다이묘 화장실에서 나온 거. 대명이죠. 두 번째는 시중 공중 변소. 두 번째는 일반 가정. 그리고 그다음 하등급은 소변이 많은 거. 최하급은 감옥과 유치장에서 나온 것. 그래서 이렇게 차별 가격을 정책을 메이지 정부가 정했대요. 신분별로 그러면은
거기에도 가격이 차등돼서 매겨진 거네요. 왜냐면 일리가 있는 게 어. 다이면은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약간 영양소가 더 많겠다라고 네.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의 그 양을 조절을 했는데 선진국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못 사는 나라 쪽에서 가장 양이 많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섬유질이 많고 그 어. 양질의 어떤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예. 한국에 일제강점기에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거 처리하는 거를 결국 총독부랑 결탁을 해서 이거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에 이 볼일 본 거를 처리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독과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실 부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원에 사서 성 밖에서 2원에 파는 이런 방식의 어떤 아니 자기네들은 금지시켜놓고 우리나라에서 하네 걸요. 그래서 와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1935년에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된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 이제는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퍼내는 거에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맞습니다. 그거를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야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거꾸로 이제 그거를 비우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 1935년 기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35년인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요. 인구가. 네, 그래서 인구가 한 40만에서 60만까지 급격하게 서울에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제 단행된 다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걔네들도 이렇게 등급 나눠 가지고 사고 팔다가 에도 도쿄가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도쿄에서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도쿄 앞바다 에도만에 갖다 버리는데 이게 또 떠오르지 말라고 해서 철분을 섞어서 갖다 버렸대요. 그리고 기준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몇 킬로인지 뭐 그때그때 다른데 한 300킬로 앞에 앞바다 나가가지고 이제 버려라.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약간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군요. 근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300km가. 그래가지고 중간에 갔다가 중간쯤에 슬쩍 버리고 가는 배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메이지 정부에서는 뒤에 따라가는 감시선을 붙였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사실은 바다가 그 볼일을 본 걸 처리하는 걸 거의 대부분 했었어요. 지금도 상당 부분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처리 시설이 없는 나라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집 밖에 있던 원래 이제 측간이라고 했던 게 집 밖에 있던 건물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1937년경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푸세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어떤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거를 바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말 더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한 주제는 아닙니다. 자, 오늘 역사 코너 역사 속의 화장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정답은 2번 해우소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윤수님,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뭔가 오늘은 여기서 들어갈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서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인 양재진, 양재웅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분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거리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들 백신 예약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